안녕하십니까? 네, 생명존중. 오늘이 4주차인데요. 네, 4주차 1차시, 네,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생식. 네, 보조생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영상도 시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신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신이 잘 안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이제 불임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불임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그런 이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표현보다는 난임, 즉 임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난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보조생식술이에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또 그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보조생식술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보조생식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보조생식술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신체 밖에서 여성의 건강한 난자겠죠. 난자와 그리고 남성으로부터의 정자와 같은 이러한 생식세포를 신체 밖에서 다루어서 불임, 아까 제가 불임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난임이라고 요즘은 쓴다고 그랬었는데 난임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또 그와 관련된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제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즉 자연 생식 과정은 여성으로부터 이제 그 배란이 난소로부터 이제 배란이 되면 그 배란된 난자에 남성으로부터 배출이 된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면 바로 이러한 과정은 이제 이렇게 나팔관에서 이제 수정이 되죠, 보통. 수정이 되면 그 수정란은 그 나팔관을 쭉 따라서 어디 쪽으로?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궁에 이 수정란이 착상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태아로 점점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임신이면서 정상적인 생식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난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정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수정도 잘 되었는데 가서 자궁에 제대로 착상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이 어려운, 즉 난임인 그러한 이제 상태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기술들이 도입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조생식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술들로는 첫 번째 난자를 채취하고 또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 이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도 보조생식술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실험실에서 요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을 뭐라 그럴까, 그 시험관에서 수정시키는 그런 과정들 포함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수정된 이 수정란을 갖다가 잘 배양을 시킨 다음에 한 2, 3일 혹은 3일에서 5일까지 배양을 시킨 다음에 잘 배양이 된 수정란을 갖다 이제는 자궁에 이식시키는 과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있어야 되니까 난자를 채취하거나 또는 기증, 정자를 채취하거나 또는 기증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기술들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이제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저것을 모두 이제 다루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보조생식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체외 수정에 의해서 배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식하는 과정, 즉 시험관 아기의 경우만을 보조 생식술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좁은 의미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넓은 의미에서 난자와 정자와 관련된 또 수정시켜서 배양을 시킨 다음에 여성의 자궁에 정상적으로 잘 착상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틀은 그것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들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조 생식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좁은 의미의 체외 수정에 의한 그러한 이제 배아 생성 그리고 이식하는 과정은 이렇게 난자로부터 그 여성의 난소로부터 난자를 채취를 하는 과정. 그리고 채취된 난자뿐만이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채취를 해서 그래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갖다 시험관에서 저렇게 수정을 시키고 그것을 배양을 하고 어느 정도 착상을 시키기에 적당한 정도로 배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좁은 의미로는 체외 수정에 의한 즉 시험관 아기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보조 생식술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보조 생식술의 현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통하면 100% 임신을 성공을 해서 그래서 아기를 갖다가 이제 낳을 수 있느냐? 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험관 아기는 결국은 시술의 성공률이 적게는 진짜 전혀 없기도 하고요. 또 많아도 지금 현재까지로는 대략 한 50% 정도. 그래서 0에서 50% 정도까지의 성공률을 갖다 보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최근에는 조금 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돼서 50%를 넘는 60, 70 이렇게까지도 이제 성공률을 더 높이고 있고요. 또 사람의 상태, 또 어떤 난자나 정자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이를 얻고자 하는 여성의 나이. 여성의 나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난자의 건강한 정도. 또 그 다음에 여성이 이 수정란이 정상적으로 잘 착상이 돼서 그래서 아기를 갖다 이제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의 어떤 이 자궁의 건강한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의 나이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나이 그리고 남성으로부터의 정자의 상태 또 얼마만큼의 배아를 갖다가 우리 시험관에서 수정을 한 그 배아를 갖다가 이식을 할 것인지 그 이식바의 수라든가 또 시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그런 어떤 기술 수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서는 난자들 채취를 물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된 그 배아를 갖다 이식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우리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도 약물을 갖다 호르몬제를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문제도 있고 또 난자나 또는 정자의 기증, 기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난자의 문제, 정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갖다 이제 얻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기증이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매매라든가 거래 이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엄마의 여성의 어떤 이 자궁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모를 통해서 수정란을 갖다가 이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아이를 얻게 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그런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국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대리모에게 의뢰한 이제 의뢰인이 아이가 기형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수를 갖다 거부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었던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보조 생식술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보조 생식술의 현황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조 생식수를 재해석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의한 생식이 아닌 그 이외에 의학적인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생식 기능, 즉 아이를 갖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데 관련이 되는 그런 모든 의료기술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이제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보조 생식술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면은 보조 생식술의 종류는 첫 번째 인공 수정입니다. 예, 수정을 인공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래서 인공 수정은 정상적으로 여성이 뭐 난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되는데 수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 잘 안 되는 문제들도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남성으로부터의 정자가 수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남성의 정액 속에서 건강한 정자들만, 정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난자가 있는 데까지 진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정액 속에서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채취를 하고 바로 때 맞춰서 배란이 유도가 돼서 이제 배란이 그래서 난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때 이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주입을 해서, 그래서 여성의 자궁에 주입을 그래가지고 수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보조 생식술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이제 인공 수정 시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경우에 체외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체외 수정을 통한 시험관 아기 시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는 제일 처음에 배란을 유도를 해서 그래서 난자를 갖다가 채취를 해야 되겠죠, 여성으로부터. 두 번째는 남성의 정액속으로부터 건강한 정자를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난자와 정자를 어디에서? 체외에서, 즉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시킨 다음에는 아주 적절한 적합한 환경에서 배양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궁에 잘 착상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배양이 된 수정란을 이제는 자궁에 이식을 해서 수정을 시키는, 즉 착상을 시키는, 수정이 아니라 착상을 시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시험관하기의 시술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난자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과배란 유도제를 갖다가 이제 주사를 해서 그래서 난자를 갖다 이제 얻게 돼요. 배란 난자가 이제 성숙해져가는, 난포 속에서 난자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도 전부 관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난자를 갖다가 이제 채취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배란 유도와 배란 검사를 통해서 아주 건강한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바로 이 과배란 유도는 배란 유도제를 갖다가 주사를 해서 난포를 자극해가지고 난자를 성숙시켜서 그래서 이제 얻어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배란 주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하게 되고, 또 약을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배란 주사는 보통 생리 이틀에서 3일 정도 요럴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생리를 한다는 거는 자궁에 착상을 하기 위해서 자궁벽도 이렇게 두터워지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게 되는데, 이게 착상이 안 되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는 바로 자궁벽을 허물으면서 다 이제 깨끗하게 이제 시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생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그러한 순간이 지나면은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난자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신을 갖다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 제2일, 3일부터 이 과배란 유도제를 갖다 투여하기 시작해서
남포를 성숙시키고 난자를 갖다 잘 키우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생리와 생리 보통 한 이제 28일에서 30일 보니까는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배란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2주일 정도 예, 이렇게 이제 남포의 성숙 정도를 갖다 관찰을 하면서 예, 이제 배란이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그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하게 되죠. 예, 초음파로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과정이 과배란 유도, 배란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난자를 채취를 하고 여성으로부터 또 남성으로부터는 이제 정액을 갖다 이제 채취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은 HCG 예, 주사를 맞고 그리고 34시간에서 36시간 보통 이제 2일에서 3일 정도 요때 간단한 마취하에서 이제 지식 초음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이제 난자를 갖다가 이제 채취를 하는데 그때 남포액도 같이 흡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수정이 되도록 그런 이제 준비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요때 난자 채취를 하면서 마찬가지 남편의 경우에도 이제 정액을 갖다 채취를 하게 되는데 정액을 갖다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이제 금욕을 하면서 아주 건강한 정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또 금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금주라든가 그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예. 이렇게 난자와 정액을 갖다 이제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관 내에서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관 내에서 수정하면 그 수정된 순간 이후부터는 이때 이제 세포 분열을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세포가 2개로 분열이 되고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4세포기에 이제 접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일 정도 되면 8세포기 그리고 한 5일 정도 되면 포백이라고 해서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자궁에 즉 우리 그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수정란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나팔관을 따라 가지고 쭉 자궁으로 이동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궁벽에 착상이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착상이 되기 전까지를 이제 배양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배양을 통해서 이제 보통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성은 착상을 시키기 위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주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착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 이제 그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수정란을 갖다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정란 배아를 갖다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배아 이식은 난자를 채취하고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조금 전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요. 착상하기에 적절할 정도로 배양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3일 정도까지 배양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 이제 착상하기에 최적의 상태라고 보기 조금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통 4개 전후에 3개에서 4개 또 많게는 5개 정도의 그런 이제 배양 그 수정란을 갖다가 이제 이식을 하게 되고요. 또 보통 한 이제 5일 정도까지 배양을 했을 경우에 이제 2개 전후, 2개 정도를 갖다 이제 배아를 이식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생활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배우 중에 송일국 씨 그 애들이 셋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만세 이렇게 셋 아니에요. 근데 얼굴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란성 뭐 다태아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서 배아를 셋을 수정란을 갖다가 이제 착상을 시킨 경우죠.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란 경우고요. 이영애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아들, 딸 낳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배아 2개가 잘 착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아들, 딸을 낳은 그런 이제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은 이제 한 서너 개 혹은 2개에서
3개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우리 임신 반응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 시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임신 반응 우리가 2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소위 HCG 호르몬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난자 채취로부터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HCG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이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혈액 검사를 하고서 임신이 된 경우에는 이틀 간격으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혈액 검사를 갖다 이제 보통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임신이 잘 돼서 HCG의 어떤 이제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보통 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태낭이 즉 잘 착상이 돼서 이제 이렇게 그 성장을 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시험관하기에 이제 시술 과정은 보통 한 이제 5가지 정도의 단계 우리가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난자 채취로부터 시작해서 정자 채취라든가 뭐 수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배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착상시키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결과가 사실은 어느 중간에라도 결과가 안 좋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임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몇 개월간 또 이제 쉬었다가 또 정상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배란 유도의 문제라든가 난자의 문제, 정자의 문제, 또 배양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성공률이 아까 보신 것처럼 0에서 50% 정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조 생식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 생식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그쵸? 우리가 과거에는 보통 불임이라고 표현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난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난임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보조생식술은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관련된 일련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성의 생리 주기는 28일에서 30일이며 생리 시작 약 2주 후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되어 난관으로 들어갑니다. 배란기에 부부관계를 하면 남성의 정자는 자궁을 거쳐 난관에서 난자와 만나 수정됩니다. 이 수정란이 자궁으로 들어가 착상하면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난임의 정의와 현황. 정확히 난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며 임신을 원하는데도 1년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한다면 1년 이내에 80에서 90%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요즘은 주위에 난임 부부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임신을 30대 후반이나 40대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는 사회현상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는 35세 이후에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수도 줄어들고 난자의 질도 약해져 유산율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 기술의 발전을 너무 믿지 말고 35세 이전에 아기를 낳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난임의 원인. 난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임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여성 측 원인이 50% 정도이고 남성 측 원인이 35%,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 10% 등입니다. 여성의 난임 원인 중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난관 이상과 배란 장애입니다. 그 외 자궁의 이상이나 면역학적 원인 등도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 측 원인은 정자의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 정자의 모양이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외 정계 정맥류, 성기능 장애, 성기기형, 정관 폐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임 검사. 난임의 진단 및 검사. 병원에는 언제 방문해야 하나요? 정확한 난임 진단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부인 검사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시행하게 되며 월경 시작 2일에서 3일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난임 검사는 주치의 선생님과의 문진, 일반 건강검진, 호르몬 검사, 질식 자궁 초음파, 자궁난관 조형 촬영, 정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질식 자궁 초음파는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파악하며 배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궁난관 조형 촬영은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2일 후부터 배란되기 3, 4일 전에 시행하며 자궁의 상태와 난관이 뚫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액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액검사는 난임검사를 시작 시에 여성과 함께 시행합니다. 정액검사는 2, 3일간 금욕기간 후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남성에게도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특수검사. 특수 난임검사는 어떤 건가요? 기본 검사 후 보다 정밀한 결과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초음파 자궁 조용술은 자궁 안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궁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면서 질초음파를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자궁 내시경 검사는 자궁 안의 혹이나 유착, 기형 같은 자궁의 이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검사는 난관의 이상이나 골반 종양이 의심될 때 시행할 수 있으며 복강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정자 항체는 여성 혈액이나 남성의 정자에 항체가 존재하면 수정을 방해하여 임신율을 감소시킵니다. 고환 조직 검사는 고환의 조직을 채취하여 난임 원인을 확인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DNA 검사를 통해 기타 난임 원인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난임 치료. 일반 난임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난임 치료의 첫 단계, 배란기 부부 관계. 배란 시기,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예측하여 그 시기에 부부 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여성의 난임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내의 난임 치료. 배란장애의 경우 배란 유도제 등을 사용하여 배란을 유도하고, 난관 이상은 복강경 수술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로 치료합니다. 자궁 내 용종, 점막하 근종, 자궁 기형이나 자궁 내 유착 같은 자궁의 이상은 자궁경 등을 이용하여 치료 가능합니다. 남성의 난임 치료는 어떻게 하죠? 남편의 난임 치료. 감염은 항생제 치료, 호르몬 이상은 교정, 정자 이동 통로의 폐쇄는
수술적 치료로 합니다. 원인 없이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인공수정을 시도합니다. 무정자증일 경우 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여 체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인공수정이란 무엇인가요? 부인의 배란기에 맞추어 남편의 정액을 부인의 자궁 내에 넣어주어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수정의 시술 과정은 어떻죠? 인공수정은 자연주기와 배란을 유도하여 모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난포 크기를 체크하고 배란일에 남편 정액을 채취한 후 운동성 좋은 정자를 골라 부인의 자궁 안으로 주입합니다.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이란 무엇인가요? 체외수정이란 여성의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던 수정 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체외수정 과정을 보면 난자의 과배란을 유도한 후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건강한 정액을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배양 접시에서 수정시킨 후 2, 3일 동안 배양하여 여성의 자궁 내막으로 이식해 임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시험관 아기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성의 난관이 모두 막혔을 때, 절제 수술로 양쪽 난관을 모두 잃었을 때, 난관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을 때, 남성의 정자수가 부족하거나 운동성이 부족하여 정상적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 여성에게 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역 항체가 있는 면역성 난임인 경우, 배란 유도 인공 수정에도 계속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에 많이 시술합니다. 체외 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일정은 배란 유도, 난자 채취, 배아 이식, 임신 확인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난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난임에 대한 정의, 그리고 난임의 원인들, 또 더불어서 이 난임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인공수정 또는 체시험관 아기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시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난임을 해결하고 하는지에 대한 이제 보조 생식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임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는 또 보조 생식술로 한 가지가 또 남아있죠. 뭐냐면 냉동 배아 이식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험관에서 시험관 아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이거 시술하고자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에 잘 배양을 해서 배아까지, 즉 이제 자궁 내에다가 주입을 해서 착상시키는 그 전 단계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배아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난자를 한 서너 개, 많게는 5개까지 채취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수정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수정란들이 4개, 5개까지 있을 경우에 얘네들을 이제 냉동을 시킨 거예요. 냉동 시켜서 그래서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자궁에 주입해서 착상시켜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임신과 출산 시간에도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청을 했지만은 첫째 아이는 처음에 이제 그 배아를 갖다가 이렇게 착상시켜서 낳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배아들은 냉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냉동을 갖다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데다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첫째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서 1살, 2살 됐을 때
같은 이제 그때 보관해뒀던 냉동 배아를 다시 이식을 해서 둘째 아이를 갖다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체 과정이 보조생식술의 전체의 과정은 사실은 이제 약물도 주입을 하게 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살펴본다면 보조생식술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해서 난자를 채취를 하고 또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이제 수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즉 잘 배양이 된 배아를 이제 이식하는 일련의 이제 그런 과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약물 또 의료 시술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물에 의한 부작용. 뭐 이를테면 뭐 주사를 맞았는데 배란 유도제 주사를 맞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라든가 그래서 뭐 잘 배란이 안 되고 난자 채취가 어렵다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난자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들. 예, 지속적으로 배란 유도제뿐만이 아니라 뭐 약물도 먹게 되고 또는 어떤 이제 마취를 하면서 난자를 갖다 이제 채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궁 외 임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배아를 갖다가 자궁에다가 집어넣어줬는데 이게 자궁 외 임신이 된다라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 유산이 있다라든가 또 뭐 네 번째는 저거는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나는 아이를 하나 갖기를 원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를 2개 또는 그 이상의 배아를 갖다가 우리가 자궁에 이제 착상을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다태아 즉 뭐 쌍생아 또는 뭐 삼둥이 이렇게 임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기 출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난임에 의해서 임신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생식술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겠습니다.